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볼 차량 카이엔의 끝판왕 카이엔 터보 GT입니다. 두 번 때리는 거죠. 얘는 처음에 살살 한번 툭 때리고 빵 때리는 거야. 월포TV 안녕하세요. 월포TV 나서정입니다. 오늘은 되게 오랜만에 차량 리뷰로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 오랜만인 만큼 굉장히 빡센 녀석을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만나볼 차량 바로 카이엔의 끝판왕 카이엔 터보 GT가 되겠습니다. 네, 이 차는 4리터 엔진에 터보가 달려 있고요. 마력은 무려 650마력. 이거는 이제 정말로 탈 SUV가 아닌가. 물론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빠른 차를 탈 거면 왜 SUV를 사냐. 네,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차량인지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바로 이 카이엔 터보 GT. 일단 기존의 이제 카이엔 모델의 가장 상위 트림은 터보 모델이었는데 거기에다가 GT를 갖다 붙였어요. 그만큼 성능에 있어서 굉장한 자신감이 나타나는 그런 네이밍이 아닌가. 우선 이 차량의 가격을 좀 한번 살펴보면 가격은 약 2억 5천만 원 정도에서 시작이 돼요. 하지만 카이엔의 가장 최상위 트림이기 때문에 실제로 옵션으로 넣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마 한 2억 한 6천만 원 정도의 출고가 아마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격만 놓고 보면 이제 람보르기니의 우르스하고 가격이 좀 거의 비슷한 포지션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나온 페라리의 프로상계 같은 거는 좀 더 비싸죠. 좀 많이 그건 가야 되고 우르스랑 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취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람보르기니의 디자인보다는 포르쉐의 디자인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라 둘 중에 저보고 고르라고 한다면 아마 카이엔 터보 GT를 고르지 않을까. 물론 이제 성능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최근에 우르스 퍼포먼테가 발표를 하긴 했지만 기존의 우르스보다는 좀 더 월등한 성능을 보여준다고 많은 리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차량 이제 디자인 같은 걸 좀 살펴보자면 기본적인 외형 같은 경우에 기존 카이엔 쿠페 모델과 거의 흡사한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터보 GT 모델만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이제 하나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911 GT3나 718 GT4 같은 모델에서 볼 수 있는 GT 모델에만 들어가는 요 꽃 모양의 휠이 이렇게 22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심지어 색상도 세틴 네오다임 색상인데 쉽게 얘기해서 무광 금색이다. 이 안에 보시면 또 이 바나나가 이 특대 사이즈 엄청나게 큽니다. 네, PCCB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포르쉐의 세라믹 브레이크죠. 이 노란색 캘리퍼가 이 PCCB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옵션으로 비용을 추가를 하면은 검은색으로 도장이 가능합니다만은 도색 비용만 120만 원인데 이 특징을 날리는 거죠. 노란색을. 저는 이거 실제로 검은색으로 도색한 사람을 딱 한 명 봤어요. 아 있어? 있어. 봤어. 카이엔 차주 분이신데 노란색이 싫다고 하시더라고 그분은. 하지만 요게 있어줘야 저 PCCB를 넣었구나 하는 게 한눈에 싹 들어온다.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굉장합니다. 앞 타이어 같은 경우는 285 그리고 뒤 타이어는 315 이 폭이 315가 들어가는데 타이어는 무려 피렐리의 피제로 코르사 순정 타이어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얘네 엔제로 타이어고요. 트레드가 좀 다르게 생겼어. 그렇지. 이건 스포츠 타이어니까 트레드가 아무래도 접지력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패턴이 촘촘하지가 않다. 이것만 봐도 달리는 차다. 터보 GT만의 이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그 다음으로 이 차에서 옵션으로 넣을 수 있는 것들 중에 얼마 안 되는 거 중에 하나, 요 옆에 이 데칼 터보 GT라고 들어가 있는데 요 색상 같은 경우에도 휠이랑 맞춰서 네오다임 색상으로 적용을 하셨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30만원짜리 옵션인데 터보 GT다 라는 걸 좀 티를 내줘야 요 정도는 넣는 거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 본 김에 좀 말씀을 드리면 포르쉐에서 이 터보라는 거는 단순하게 이제 엔진에 터빈이 붙어 있다 이게 아니라 진짜 끝판왕이다
그런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 로고는 예전에 그 993이 나올 때부터 사용하던 그 폰트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GT 같은 경우에는 GTS나 뭐 GT3, GT4 그거랑 또 동일한 폰트가 들어가고요. 요거는 근데 굉장히 디자인된 지 오래된 폰트임에도 불구하고 세련됐고, 그리고 또 이 포르쉐만의 약간 아이덴티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GT 모델인 만큼 차의 이 경량화에도 신경을 쓴 포인트들을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카본이 적용된 부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여기 잘 보이는 게 사이드미러. 뭐 물론 이게 사이드미러 커버가 원래는 플라스틱이었겠죠. 플라스틱과 카본의 무게 차이가 얼마나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카본이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루프가 카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 카이엔 쿠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우리나라는 이제 글라스로 출시가 되지만 여기는 카본으로 되어 있다. 이 부분이 아마 그 무게를 줄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카이엔 터보 GT가 디자인적 외적으로 스포티함이 부각이 되는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 스포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가 카본은 아니고 이 사이드 부분, 사이드 부분이 카본으로 이렇게 검담 같은 느낌의 멋있습니다. 자, 이 카이엔 터보 GT의 핵심은 뒤에 있다. 뒤에서 보는 디자인이 너무 멋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카본, 카본이 여기 리어 디퓨저에도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립도 살아 있습니다. 립이 여기가 카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배기구가 가운데로 좀 몰려 있는데 이 디자인과 이 색상 엄청납니다. 여기 안쪽 부분이 약간 푸른빛을 띠고 있어요. 요 약간 너무 멋있어. 그리고 가운데로 좀 모여 있죠. 원래 카이엔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퍼져 있는 배기구 디자인을 하고 있지만, 터보 GT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로 조금 몰려서 뭔가 이 예전에 이 포르쉐의 배기구가 가운데에 두 발이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을 또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기존의 카이엔들보다는 이게 좀 더 넓어요. 좀 더 넓고 날렵한 느낌의 스포일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물론 가변 스포일러라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25mm가 더 커졌대. 25mm? 2.5cm? 크네. 차이가. 이게 제가 알기로 일반 카이엔 그리고 카이엔 쿠페 둘도 차이가 났어. 얘는 그 카이엔 쿠페보다 더 넓어졌다. 이거보다 좀 더 크면 이제 SC야. 얘는 그런 거 안 나옵니다. 또 나올 수도 있지. 아니 터보 GT가 나올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나머지 후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블랙으로 터보 GT라고 레터링이 되어 있고요. 여기 안에 있는 포르쉐 로고도 블랙으로 되어 있어요. 뒤에서 보다 보니까 기존 카이엔보다 약간 조금 넓다 는 느낌이 좀 들어서 좀 찾아보니까 기존 대비해서 이 윤거가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와 있지만 윤거가 조금 넓어졌고 캠버가 각이 좀 더 져서 이제 언더스티어에 조금 강한 그런 성향을 보인다고 해요. 오늘 뭐 코너링까지 빡세게 해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803? 참 오늘 촬영하고 있는 장소는 지난번 대구 촬영과 동일한 장소인 퀄리티. 전면부에서 볼 수 있는 디자인은 뭐 거의 일반 카이엔이랑 다를 게 크게 없지만 근데 이 앞범퍼 디자인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 그릴 부분도 좀 넓어진 것 같고, 원래 기존에는 스포츠 디자인을 넣어도 여기에 이렇게 도색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는 무광 블랙 가니쉬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에도 이렇게 무광으로 립이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으로 온 김에 뭐 엔진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요게 반대네요. 우리 그 78이랑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걸리는 게 아니라 좌우에 후크가 있어요. 좌우에 있는 후크가 얘를 열면은 열리게 된다. 4리터 8기통 엔진이 자리하고 있고요. 가운데 사실 포르쉐의 엔진룸은 볼 게 없어. 별로 요거 보고 나면 끝난다. 그럼 지금부터는 차량에 탑승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에 탑승을 했는데 굉장히 조용합니다. 차 안이 굉장히 조용해. 근데 뭐가 이게 바깥 소음이 차음된다는 느낌보다는 이 내부에서 흡음이 잘 되는 느낌. 예를 들면 녹음실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실내의 전체적인 디자인 같은 경우는 기존 카이엔이랑 다른 게 크게 없어요. 하지만 이 소재에 있어서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 곳곳에 알칸타라가 굉장히 많이 쓰여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요런 손잡이라든지 여기 대시보드 그리고 핸들 그리고 이 A필러랑 루프 라인까지
다 알칸타라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이 핸들에도 이 알칸타라에 심지어 이 12시 방향에는 또 포인트, 노란색 포인트가 또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 차가 얼마나 스포티한 차인가 라는 거를 또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기어 셀렉터도 알칸타라가 적용되어 있고요. 터보 S를 사도 노란색 저거를 12시 걸 안 해줘. 그치, 터보 S에도 없지. 근데 GT4에는 있지. 이 노란색, 그러니까 GT가 붙은 애들은 이게 기본적으로 레이스를 위한 차다, 서킷을 위한 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GT3나 GT4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의 클래스잖아요, 실제 경기가 있는. 근데 이 SUV 이 플랫폼에서는 그런 경기가 없기 때문에 이 GT 뒤에 숫자가 없이 그냥 GT라고 나온 게 아닌가. 실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네오딤의 색상에 스티치도 들어가 있고 크로노에도 네오딤에 적용되어 있고요. 저는 이 차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시트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여기가 이제 알칸타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 포인트, 또 이 네오딤의 포인트가 가운데 이렇게 쫙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셀카존에는 터보 GT라고 또 네오딤의 색상으로 자수 로고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또 이 시트벨트 세트? 다 세트, 풀 세트, 네오딤에 이게 얼마다? 빵원이다. 물론 이게 시트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8웨이 시트, 8방향으로 조절 가능한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18웨이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 시트를 선택을 못합니다. 가죽으로 바꾸셔야 돼요. 통풍도? 통풍을 넣을래도 가죽으로 바꿔야 되지. 이게 굉장한 딜레마일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사람은 고민 안 하죠. 저는 알칸타라를 선호하고 통풍도 딱히 필요가 없고 18방향? 그럼 뭐가 중요해? 예쁜 게 중요하지. 그리고 이 엉덩이가 착착 달라붙는 이 알칸타라 소재로 되어 있다는 거,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라면 고민은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카이엔에 스포츠 시트 넣은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다 컴포트 시트를 넣으셨는데 이 차는 마냥 컴포트하게 타는 차는 아니기 때문에 컴포트 옵션도 없어. 없지. 그치, 심지어 없어. 이 차는 정말 달리기 위한 차다. 이 시트가 그리고 앉아보면은 굉장히 깊어요. 스포츠 시트이긴 한데 거의 뭐 이거 버킷 시트에 버금갈 정도로 엉덩이가 깊다. 그래서 타고 내릴 때 이 턱이 꽤 높기 때문에 타고 내리기가 힘들다. SUV인데? 이게 턱이 있어서 오히려 힘들다. 왜냐, 우리 718이나 911 같은 경우에는 이 문 옆에 우리 여기 딛고 일어날 수가 있거든. 손으로 짚고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이 시트를 안 망가뜨린다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잡을 데가 없어요. 내릴 때 이게 좀 많이 서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엉덩이에 걸리는 게 많아서. 시트 포지션 자체가 높다 보니까 내리면서 우리가 발을 디디려면은 발을 바닥에 놓으면 이게 상대적으로 각도가 이렇게 더 내려가잖아요, 다리의 각도가. 그래서 이게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다. 깊이 이렇게 수직으로 세우면 깊이가 이 정도가 된다. 거의 손가락 정도 깊이 들어간다. 이 사이드 부분도 엄청 높습니다. 여기 허리 부분. 카이엔 터보 GT의 배기 사운드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역시 또 이제 카이엔이랑 911은 또 계기판이 동그라미가 5개. 그리고 이 가운데 계기판 RPM 게이지에는 또 터보 GT라고 써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역시 좋다. 지금 일단 저희가 노말 모드로 좀 주행을 해보고 있어요. 일단 시내니까 노말로 좀 가볼게요. 사람들은 노말을 궁금해하지 않다니까. 안 궁금해? 나는 궁금해. 굉장히 정숙하다. 스포츠백이 켜볼게요. 개빠른데? 파콘이 SUV 차량이잖아요. 무게가 엄청 무겁단 말이야. 이 출력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차의 무게감이 안 느껴져. 그냥 바른 대로 쭉쭉쭉쭉 나가고 뭐 그거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 몇 마력이다? 650마력이다. 이게 진짜 SUV 같다라고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이 시트 포지션의 높이, 이 운전할 때 이 시야,
이거 말고는 모든 게 지금 난 스포츠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말은 못하지만 이 실내 디자인도 봐봐요. 이 곳곳에 들어있는 알칸타라, 사실 이게 스포츠카에만 들어가는 것들이잖아요. 차음이 안 됐다고 하는 평가가 있긴 했는데 지금 차음이 잘 됐다고 또 느끼는 부분은 에어컨 소리가 엄청 크게 느껴져. 이게 좀 흡음이 잘 되는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아, 바깥 소리는 들어오는데 바깥 소리는 들어오는데 내부에서 공진이 없다. 그치, 울림이 좀 적다. 다 여기서 디퓨징이 되니까. 위에서. 그치, 다 이게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에어컨 소리도 잘 들리고. 야, 그럼 이거 보스 시스템 기대가 되는데? 음악 졸라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틀 수가 없대요. 아, 저작권이? 아니 PCM이 맛이 갔대. 아, 요즘 문제 많다더라고. 당첨되셨네. 수리가 또 오래 걸려서 요즘에 포르쉐가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고, 이제 서스펜션 세팅 같은 경우에는 노멀,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이렇게 주행 모드랑 똑같이 세 가지가 있어요. 또 에어서스가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샤시 높이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차고 높이 같은 경우에는 낮음, 중간, 높음, 지형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지형이 뭔지 모르겠네. SUV 차량들은 이 롤이 엄청 심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노멀 모드로 주행을 해도 롤이 있긴 있어. 없다고는 말 못해. 있는데 그게 현저하게 적다. 현저하게 적다. 근데 스포츠 모드로 바뀌게 되면은 이 롤이 별로 없다고요. 거의 없다고요. 이거는 거의 뭐, 이건 진짜 이 위치만 높아. 스프를 한번. 근데 특이한 게 스풀에서도 팝콘이 터져. 얘는 터져.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그 포르쉐의 그 SUV를 구분하는 기준이 배기음이 있다 없다로, 배기음이 있으면 마칸이고 배기음이 없으면 카이엔인 줄 알았거든? 그거는 잘못된 기준이죠. 잘못된 기준이죠. 근데 주행 중에는 팝콘이 그렇게 세지 않다, 그지? 약간 다운시프트를 해도 아니네. 얘는 PDK가 아니잖아. 약간 변속 속도가 좀 굼떡? 약간 그건 있어. 변속 속도는 느려. 자, 다운, 업, 다운. 한 템포 늦지. 조금 요거 아쉽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SUV이기 때문에 사실 PDK를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뭐 예전에 저희가 컨텐츠로 다뤘던 적은 있지만, 이 SUV는 강력한 힘이 필요하잖아요. 인장력, 뭔가 끌고 가는 거, 그거에서 PDK가 조금 약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속도는 빠르지만은 오히려 이제 팁트로닉 S가 지금 얘는 적용이 되어 있죠. 그 친구가 인장력은 더 세다. 우리 또 카이엔이 그 기네스북에도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변속될 때 쿵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이 차가 제원상으로는 제로백이 3.3초, 엥? 빵레가 4.0초 제원상으로. 근데 나사정이 실측했을 때 사람 한 명 태우고 3.7초인가 8초인가 나오긴 했어요. (3.74) 기대 이해한데.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없지. 근데 초반 가속이 생각보다 조금 늦다는 느낌이. 강력한 펀치가 안 오는데, 내가 다른 리뷰를 봤는데 SUV의 특징인지 모르겠지만 그 강력한 펀치는 좀 없다고 하더라고. 약간 근데 지금도 그런 느낌이었어. 근데 3.74초면은 사실 SUV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출력이 아니잖아. 나는 지금 느끼기에는 뭐야 별로 안 빠른다고 지금 초를 봤더니. 그리고 이게 처음에만 딱 넘어가면은 개빨라. 처음엔 좀 느렸어. 근데 조금 지나서 한 5000 rpm 나오니까
3.74 정확합니다. 똑같아. 바뀐 게 없어. 혹시나 이 내리막 오르막이 있을까 싶어서 우리가 지금 반대 방향으로 했잖아. 똑같아. 3.74 정확하네요. 근데 그러니까 처음에 펀치는 없는데 그거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쫙 가는 느낌 오지. 뒤에 훅발. 중간에서의 펀치는 괜찮아. 졸라 빨라. 두 번 때리는 거죠. 얘는 처음에 살살 한번 툭 때리고 빵 때리는 거야. 그때 이제 배기 소리도 확 그때 커지는. 일반 카이엔에서 옵션을 넣어도 따라올 수 없는 것들. 알칸타라, 실내 알칸타라랑 이거 12시 포인트 요런 것들, 이거는 옵션으로도 못 넣는 것들이니까. 가장 결정적인 건 시트에 이 터보 GT 이거 셀카존. 와, 이 자수 박살 나는 거죠. 그리고 이 가운데 센터 콘솔 여기에도 터보 GT라고 박혀 있고, 여기 뭐야 기어 셀렉터 아래 여기에도 파킹 스위치 아래에도 터보 GT. 원래는 그렇지 까이엔이라고만 돼 있는데 이 친구는 터보 GT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크로노에도 이 시계 바늘이랑 그리고 RPM 게이지 바늘도 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차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누구나 알 수 있는 포인트 딱 한 개. 그치 맞아. 주행 모드 셀렉터 여기 버튼이 우리 이거 부스트 버튼 있잖아요. 그 친구가 원래는 이제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는 거고. 지금 근데 좀 궁금한 게 생겼어. 네. 졸라 고성능이잖아. 오프로드 기능. 그건 우리가 가볼 수가 없잖아요. 사실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차는 서킷을 위한 차인데 켜보자. 이게 아무 의미가 없지 않을까? 야, 이 회전 반경 개 짧은 거 봐. 근데 이 롤이 엄청 심해졌다, 그지? 우와, 롤이 엄청 심해. 와, 이 차 완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차네 이거. 신기한 느낌이었습니다. 당장 꺼버렸어요. 근데 궁금하다. 진짜로 오프로드 주행에서 어떤 느낌일지. 제가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옵션이 비싼 옵션이잖아요. PDCC라는 기능은 정말로 저는 사실 강추하고 싶은. 주행감이 완전 달라요. 다른 차야, 다른 차. 있고 없고는. 그걸 아무도 보니까 뭔가 다르다고만 하지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어갖고 몸으로 느껴봐야 돼.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제가 표현력이 좀만 더 좋았다면 여러분들한테 좀 생생하게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일반 도로에서 칼치기 할 거 아니면은 PDCC가 필요 없다. 그러면은 넣어야 되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저는 이제 처음 타봤던 거는 우리 예전에 PWRS 가서 그때 이제 PDCC가 있는 카이엔 마칸을 타봤는데 없는 거랑 있는 거랑 진짜 하늘과 땅 차이. 꼭 넣어야 돼요. 이 밟을 새가 없다니까? 차가? 뭐 밟으려고 하면은 이미 막 속도가 계기판을 뚫고 나가려고 하거든. 이게 근데 가속력도 엄청 세고 PCCB의 이 제동력도 엄청 세니까 이 앞뒤로 이게 힘을 많이 받아 내 몸이. 그래서 사실 운전의 피로도가 높아. 시트가 딱딱한 게 이해가 되네. 딱딱해야만 해. 컴포트를 달 수 없는 차긴 하네. 컴포트를 하면은 더 막 이렇게 앞뒤로 심하게 그런 느낌이 올 것 같아. 일반 도로에서 타기에는 진짜 너무 차고 넘치는 차다. 와, 장난 없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이렇게 카이엔 터보 GT 차량 함께 만나 보셨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또 새로운 차량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포TV 나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웰컴.